오늘은 유신익 박사님을 모시고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큰 흐름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4년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요. 증시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훈풍이 부는 것 같은데요. 주요 좀 메시지와 시사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금리 인하 하죠. 금리 인하 합니다. 근데 너무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뭐 50bp B컷, 그다음에 연말까지 100bp 인하할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됐는데 그 파월 의장의 연설문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문구하고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은 처음에는 자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도입부에는 2%로 향해 가는 인플레이션의 과도 기중에 있고 우리가 아직 확신하긴 이르지만 잘 가고 있다.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서를 달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최근에 이제 CPI 실제로 보시면은 그 식료품하고 주택 렌트비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교통 운송비 이런 건 가격이 높아요. 근데 이런 가격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가격들은 더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더 안 떨어지고 있는 횡보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 단서를 뭘 중요한 걸 다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얘기에서 경직적이라고 표현하죠. 더 이상 안 떨어진 이 가격조차 떨어지면 경제는 그리고 노동시장은 정말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야만 그게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아요. 네.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도 미국 경제는 살아있다. 그리고 인플레도 아직도 살아는 있다. 근데 목표 수준으로는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노동시장이 최근에 24년도까지 초반까지의 1년 동안의 노동 고용 이제 시장 지표를 보니까 하향 조정이 됐고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했던 것처럼 정부의 경제 금융의 시스템을 보호할 만한 책무. 그러니까 이 책무가 뭐냐면 바로 듀얼 맨데이트잖아요. 기존에. 인플레를 잡고 실업률도 잘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 거기서 이제 후자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를 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네거티브한 노동시장의 이슈들이 생기니까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책무를 열심히 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 포인트를 던져준 거죠. 던져줬는데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걸 깔아요. 유동성 상황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얘기는 제가 이해하고 해석한 바로는 금리 인하 할 건데 첫 번째 천천히 할 거예요. 두 번째 경제랑 인플레가 아직도 바텀에서 경제도 밑에서 어쨌든 받쳐주고 있고 인플레도 밑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그래서 유동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포석을 까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양적 축소를 하잖아요. 돈은 걷어들이기를 하는데 양적 축소는 이제 더 안 할 겁니다. 여기서 끝낼 겁니다의 포석. 그러니까 유동성은 이제 어느 정도 풀린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금리 인하는 당장 안 좋아 보일 것 같은 노동시장 생각해서 인하는 하는데 인플레도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지표 보면서 천천히 할 거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연준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점진적인 인하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근데 이제 50bp B컷을 얘기하는 거는 맞아요.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요. 물가가 이미 2% 언더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고용 지표가 10만 이하로 나오거나 이건 예상치 대비 너무 쇼크네. 이럴 때 사실은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너무 부풀려져 있다. 다만 우리가 이걸 너무 안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경제가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살아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살아있습니다. 잠깐 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길을 막 걸어가다가요. 그동안 평탄한 평지 꽃길을 걸었어요. 근데 꽃길을 걷다가 지금은 이제 돌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어쨌든 돌길이 나올 때는요. 그래도 돌길을 가면서도 어쨌든 다치지 않고 평평한 길을 가면서 덜 충격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간중간. 여기에 뭐 얼마나 땅이 한몰이 됐는지 여기 가다 보면 얼마나 또 폈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금리 인하가 50pb 안 할지언정 지금은 확인하는 시점. 꽃길에서 이제
이제 쫙 꽃길처럼 이렇게 쫙 평평하게 깔려져 있는 길에서 이제 비포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충격이 덜한 게 좋은 거지. 충격이 많으니까 이것 대신에 뭐 다리 더 깔아줄게요. 대책을 기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였다. 다만 지나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과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금리 인상 시기에도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봤을 때도 그렇고 시장이 조금 앞서간다는 느낌 네네네. 봤는데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가는 게 저는 이제 상업은행이 너무 커지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업은행 입장에서 이제 상업은행들이 대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해외 IB들이잖아요. 결국엔. 근데 이 포지셔닝이 본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샀다 그러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팔았다 그러면 또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뭔가 가격을 또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고 이런 이제 의도가 미국의 상업은행들 주요 IB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돈도 사실 그들이 많거든요. 상업은행들 메이저 우리가 골드만 뭐 이렇게 JP 뭐 이런데 대형 상업은행들 보면 지금 유휴된 그러니까 투자 가능한 현금 자금들이 4조 달러 육박을 해요. 현금 자금이요? 예, 현금 자금. 그러니까 현금 등가성 자금이. 그러면은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만 쳐도 이제 7조 이제 초반대인데 연준이 7조 달러 정도 돈 풀어나는 상태인데 거기 70%의 규모로 갖고 있는 거.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거의 뭐 연준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의 큰 규모죠.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어떤 시장의 힘은 너무나 커졌고 이게 이제 또 다른 앞으로 10년의 패러다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이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코로나 이후에 좀 그렇게 커진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급 준비금 비율이라고 해서 우리 예금 맡기면은 돈 언제 찾을지 모르니까 돈 이것을 이제 지급 준비금의 기준으로 해서 연준에 맡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예전에 10%는 맡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제 예금 들어오면 10만 원 맡기게 되는데 그거를 없앴어요. 왜냐면 대출 원활히 해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이 계속 남는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SBB 예전에 터졌지만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해주고 그다음에 은행 기본적인 투자 활동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은행의 재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 투자를 하려면 국채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은행들은 돈 남으면 무조건 국채 투자. 근데 돈이 계속 남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게 심리 싸움이라는 얘기를 네네.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메이저 상업은행이나 막 인베스트 뱅크 이런 금융기관들이 막 보고서를 날리고 네네. 신문 기사에 언론을 날리고 하면은 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안하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아이비들이 다 의도를 갖고 있나? 저는 음모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포지셔닝이 해외 아이비들의 포지셔닝을 보면 원보이스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섹터별로 다 각각의 자기 목소리를 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매크로 탑다운에서 보면은 조금 시리어스하다, 나쁘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IB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 보면은 테크 쪽에서는 불하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약간 엇갈리긴 해요. 근데 만약에 국채와 같이 그들의 포지셔닝과 되게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채권 애널들이 방향성이 비슷하더라고요. 대체로 많이 사고 있을 때 나쁜 얘기 절대 안 하고 이제 많이 충분히 샀을 때는 이제 뭔가 차익을 거두고 또 좋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때 돼서는 이제 너무 금리의 하락 속도가 너무 과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반향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금리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랬지만요, 우리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면요, 작년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졌잖아요. 10년물 5% 위로 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4 밑에잖아요. 3.8, 3.9 정도잖아요. 이 1% 사이 안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그들에게 상업은행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모른다. 이런 이제 판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B컷에다가 0.25씩도 막 몇 번 한다, 두 번 한다 해서 막 4번까지도 예상하고. 네네. 근데 그런 거는 조금 급한 감이 있다. 네, 또 너무 나갔죠. 분명히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만 퍼지지 않았죠. IB에서 어쨌든 보고서가 나오고 코멘트가 나왔으니까 퍼진 건데 미국의 지금 최근에 금융과 관련되는 의견들이나 보고서도 의도가 다분하니까 그 대석 특비를 너무나 그대로 억셉트는 안 하셨으면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경기는 좀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좀 경기 침체 여부는 네. 뭐 하드한 거냐 소프트한 거냐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소프트로 봅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가는 구간 정도로 보고요. 여기서 네. 지표 한 번만 보실게요. 네. 여기 보시면요. 이 파란색 선이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예상치 대비 얼마나 좋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위로 플러스가 나올수록 더 좋았다는 거겠죠. 근데 최근 보시면요. 거의 2, 3년 동안 계속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금리 인상했던 초반기에 살짝 꺾이고요. 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들어서 예상치 잠깐 하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침체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느냐. 침체가 나타나면요. 우리 침체 나타났던 시기 보실까요? 예전에 코로나 때 있잖아요. 이게 조금 내려가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요. 일단 예상치 대비 확 빠져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리고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사실 금리, 그다음에 수요, 그다음에 내구재 수요 이런 것들이 미국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제조업 비즈니스 이제 사이클로 보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미래 예측 가능한 지수화한 지표인데 이걸 보면 더 이상 바닥이 없습니다. 이제 더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서비스업이 좋았는데 그 서비스업이 잠깐 지금은 좋아지는 속도가 탄력성이 둔화가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제조업은 오히려 지금 이제는 더 이상의 바닥이 없이 이제 다지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3회 법칙인데 이 3회 법칙이요. 19년도지. 요즘엔 사이클이 변하고 경제가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19년도에 만들어진 이제 페드의 이코노미스트인 샴이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이거 요즘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그때는요.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경제활동 참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도 돈 벌래 이런 인구들이 일정했어요. 이민자들도 열심히 일하고 백인 근로자들도. 근데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 시기를 딱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갈래. 다 많이 떠났잖아요. 다 많이 떠났고 그 다음에 백인 근로자분들도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을 안 하시는 경제활동 참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육아 관련해 가지고 그 고용 관련되는 육아 고용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그렇게 쉽게 잘 돼 있진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이탈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이탈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동시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인 근로자분도 일자리 찾으려고 그러고 여성분도 작년부터 다시 들어오고 이민자분도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들어올 때 100만 명이었는데 연간 요즘에 연간 한 80만 명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정상화되고 있는. 근데 이 세 그룹의 부류 분들이 3년 동안 쉬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일자리를 찾겠습니까? 눈높이도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실업률이 오르는데 그러면 어떤 부류에서 실업률을 오르게 만드나요?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요. 바로 엔트런트. 새로 진입한 분들이 다 실업자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단순하게 이 이제 0.5라고 하는 3 인디케이터 숫자가 0.5를 넘어서서 더 올라가면요. 그러면은 침체를 의미하니까 이건 사전 예고 시그널이에요. 불황이에요. 뭐 이러는데 다 빠져나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일자리를 못 찾아서 나타나는 실업률 상승은 이거는 경제 용어로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거든요. 경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일자리를 쉽게 못 찾지 않습니까? 서로 사실 눈높이가 다르니까. 근데 이게 0.5에서 0.67까지 간들 이게 사실 침체는 아니다. 특히 지금 실업률이 오른다, 좀 더 오른다고 해도 4.2인데 12호에서 예상하는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이 있을 때에 최적화된 실업률 수준이 4.3으로 예상을 해요. 그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침체인 것이냐 이런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업은행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되게 재밌는 현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회색 음영이 다 경기 침체거든요. 실제 침체 발생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게 파란색은 3개월 침체 확률, 이제 빨간색은 6개월 침체 확률. 침체가 실제 도래했을 때 이 확률들이 50%를 넘어가요. 대체적으로. 서프라임 때 100%까지 갑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70%까지 육박을 했죠. 근데 재밌는 거, 이 동그라미 한번 보십시오. 침체 일어나고 직후에 2년 후에 이 침체 확률이 한 번씩 튀어요. 한 번씩 튑니다. 지금도 한 번씩 튀었다가 또 살짝 튀는 요 단계 20-30%. 그러면 왜 침체가 진짜 일어나고 나서 2-3년 후에 왜 또 튀나요? 이게 한마디로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침체가 일어나고 나면요. 미국의 금융기관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채권에 대해서 그 트라우마를 잊지 못해요. 장기물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수익을 못 보거나 손실을 봤던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장기물 채권이 침체가 왔을 때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잖아요. 근데 안 갖고 있었던 분들은 항상 그때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가 침체 얼마 전에 발생했는데 요즘에도 좀 불안해. 언제 나타날지 몰라. 그러니까 장기물 채권은 10년, 30년물은 갖고 있으면 언제든 비싸게 팔 수 있잖아. 적어도 투자 기간 10년, 30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 금리가 장기물은 떨어지겠죠. 근데 단기물은 트레이딩을 계속하니까 변동을 계속 그 시장 금리에 맞춰서 변동하겠죠. 그러면 장기물 빼기 단기물 하면 낮아진 장기물 빼기 약간 평균화되어 있는 단기물을 빼면 역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진짜 침체 나오고 나서는 항상 한 번씩 튀더라. 근데 이게 진짜 침체 신호 아니라 가신호, 약간 가짜 신호 같은 그런 경향이 있다. 결론은 지금 침체라고 말하기는 좀 과도하다. 마지막 5번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대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내년 초가 되면요. 네.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이후로 미국은 대선에 당선이 되면은 어떤 대통령이든 인프라 투자 정책은 항상 가져왔고요. 새로 책정을 하면은 그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는 어떤 가치에도 어긋나지 않아요. 미국에 필요해요. 네. 너무 노후화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재정 지출을 저는 2조 달러는 요번에 할 걸로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인프라 투자에 2조 달러만 지출을 해도 바이든 때 1조 6천억 달러거든요. 인프라 투자에. 근데 그러면 돈이 또 풀릴 예정인데 지금 상황에서 침체를 말한다? 좀 약간 어불성설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너무 이렇게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 네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양쪽 축소는 끝날 거고. 네,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이제 뉘앙스였죠. 그리고 누가 되든 재정 지출은 올 거니까. 네네. 그럼 큰 그림은 뭐 증시나 아니면 경기나 네. 다시 좀 회복되는 그렇죠. 상승하는 어느 정도 미국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책을 이렇게 거스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식 시장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다 재정 정책하고 유동성으로 다 만든 시장인데 네. 현재 상황에서 당장 안 풀려서 쉬고 있는 지표를 보고 미래에 어떤 정책이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꺾였으니까 침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프레임이 안 맞죠. 약간 왁구가 안 맞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표가 약화되면서 페드도 좀 유동성 측면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다음 정부도 열심히 움직일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약간 움푹 파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물에 좀 빠졌어요. 물에 이제 빠져가지고 약간 이제 깊이 들어가서 허우적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9조 원 그다음에 밑에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 도구 막 매트리스 그다음에 던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비들 이런 게 막 10가지가 완비가 돼 있는데 저 사람 이제 갔네. 이렇게 평가하는 거와 같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